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전 경산호위 위원장을 지명하고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한국의 정통 우파 애국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자유의 전사들을 잇따라 중용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학자인 국립부경대 하봉규 명예교수는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많은 한계들을 지적하면서 국힘은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차기 지도자로 키우라고 촉구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 원로 언론인 유건일 주필은 현재 극좌 세력과 정치권 및 언론계의 기회주의 세력의 야합에 박근혜 탄핵 때와 유사한 윤석열 탄핵 조짐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새로운 전사들의 출현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탈북자 출신 박충건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 민영삼 신임 코바코 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이 거론한 이들 인사들은 모두 문재인 저질 좌익 정권 시절 불의한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웠던 자유의 전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저질 좌익 세력이 입에 거품을 물고 극력 공격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 낙마시키려고 하는 인사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봉규 국립부경대 명예교수는 국민의힘은 김문수 지사를 차기 지도자로 키워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국가 지도력과 국가 지도자가 총체적으로 실종되었다. 건국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지도자의 나라였으나 비전, 카리스마, 국정 운영 능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30년 전 한국 사회의 지도자 부재를 한국병으로 치부한 바 있고 지도자의 부재는 나라의 혼란, 갈등, 그리고 종국에는 망국으로 치닫게 된다. 지난 30년 동안 IMF와 세 차례 정권교체를 겪은 바 있다. 남북 대치와 자원빈곤에서 불과 30년 만에 중진국이 된 한강의 기적의 나라는 민주화 이후 무질서와 침체, 종국에는 연이은 종북 좌익 친북 정권으로 이어져 반역과 내전 국면이 가시화되는 소위 남미형 내전형 민주국가로 전개된 것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자율과 규율, 권리와 책임, 산업과 교양과 같은 전혀 상이한 요소의 결합이란 대원칙과 배치되는 것이다. 즉 도덕, 관습, 미풍양속, 법으로 대표되는 사회 규범이 해체되는 국면과 유사하다. 하봉규 명예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국가 지도력, 국가 지도자 실종 사태 이후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국가 지도력이 실종되면 소위 부정부패, 외교 실패, 자원 배분의 왜곡, 전국 불안정으로 대표되는 지도자 리스크가 지배하게 된다. 실제로 민주화 인사였던 양김, 즉 김영삼, 김대중이 집권 이후 보여준 지도자 리스크는 전형적 무능한 정부에서 반역 정부, 여적 정부, 이적 정부로의 범위에서 이해된다. 문제는 이들이 정계를 떠난 이유도 한국의 정계는 유령처럼 이들 같은 무능과 반역이 교차하는 지도자형이 아니라 정치인형 인사들만 보인다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도 지도자형 인물이기보다 정치인형 인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한동훈 파동이다. 주지하다시피 정권교체 후 법무장관으로 나타난 한동훈은 언사와 태도에서 팬덤을 만든 스타였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법무장관으로서 동시에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신적폐 청산이란 본연적 과업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고 총선에서도 처참한 실패를 거듭했다. 한동훈의 실패는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 능력뿐 아니라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 의지란 5대 자질도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각광받고 나타난 큰바의 얼굴은 실은 지도자형이 아니라 똑똑함 속에 멍청하고 무능한 엘리트에 불과했던 것이다. 무서운 것은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갖는 위험이다. 그리고 헌신 즉 노블레스 오블리지와 정체성이 배제된 엘리트는 지도자 리스크를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 교수는 이렇게 한동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와 대조적인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동훈 현상을 보면서 필자는 자연스럽게 김문수 지사를 차기 지도자로 떠올리게 된다. 김 지사는 오랫동안 운동권에서 활동했고 보수 정계에 입문하여 3선 의원 2선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것을 관통하는 특징으로 청빈이 함께 있다. 이런 점에서 김 지사는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교사, 군인, 지도자로 변신했던 박 대통령은 한때 공산당 의혹이 있었으나 참전을 통해 대표적 반공주의자로 변신했고 지도자가 되자 근면 성실 속에 조국권 대화로 세계적 지도자로 숭앙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남북 대치 속에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사라진 한국은 이제 거대한 전환을 맞고 있다. 4차 산업과 AI 혁명의 파도가 근미래를 결정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위기에 이은 양안 위기와 북러 접촉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위기의 관건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즉 민주화 이후 성장한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로 대표되는 반국가 세력과 야당의 폭주다. 이들은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탄핵과 촛불을 일상화하는 실정이다. 적을 알고 대처하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다. 운동권 20년 경력의 김 지사는 적을 알고 투쟁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질이 있다. 또한 자신의 잘못과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을 깨달은 인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근면과 성실성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비견된다. 근면과 성실이 무서운 것은 인성으로 나타나 대중과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잠재력이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근면과 성실은 2500년, 2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아우라를 제공하는 무서운 무기이기도 하다. 위대한 역사학자 제이콥 브루크하르트는 일찍이 지도자는 국가 명운과 직결된다고 간파한 바 있다. 프랑스의 지성 자크 아탈리는 지도자와 정치인을 분류하고 전자는 비전, 카리스마, 국정 운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영철학자 콜린스는 최고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학벌이나 천재성이 아니라 헌신과 열린 자세라고 보았다. 제2의 6.25와 국가재건이 공공연하게 제기되는 한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운동권으로 그리고 공인으로 각기 20년을 보낸 김문수 지사가 남북전쟁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고 연방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전쟁을 결정하고 수행했던 링컨 대통령이 오버랩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치학자인 국립부경대학교 하봉규 명예교수가 차기 지도자와 관련해서 한동훈의 심각한 한계들을 지적하면서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정치인들 중에서 그 잠재력 그리고 국가관, 도덕성 이런 종합적인 여러 덕목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몇 명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국가관도 똑바르고 중요한 현안에서 완벽할 정도에 가까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우파의 그런 마인드로 무장해 있고, 이 돈 문제라든지 혹은 여자 문제 같은 이런 도덕성에 있어서도 전혀 잡음이 없는, 그런데 일반 국민의 인기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인사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하봉규 명예교수가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발표한 것도 그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유건일 주필의 오늘 칼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현재 극좌파와 중간파의 소위 국공합작이 진행 중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판박이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파가 한동훈 대표 선출을 전후해 당 노선을 수도권, 중도, 청년으로 정했다. 이 흐름이야말로 향후 국민의힘이 올라탈 물살이란 썰이다.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심지어 영남 일부까지도 이 수정주의로 돌아선 점이다. 서병수 선거대책위원장, 서범수 사무총장, 장동혁 최고위원 체제가 그렇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정통 자유주의 정당임을 자진 반납하고 극좌혁명 세력에 대한 이른바 중도 협치 노선으로 투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워낙 새가 없어서인지 한동훈 국민의힘의 그런 변주곡에 별 수 없이 썰려주는 듯한 기색이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하자. 2027년에 대선을 앞둔 자유보수 우파에겐 이보다 2년 반 앞두고 노선 분할을 맞이한 것만으로도 최악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문제는 그때까지 정통 자유보수 우파가 과연 노선상으로나 세력상으로 힘찬 새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이다. 자칫 잘못했다간 정통 자유보수 우파는 이 길로 영영 소수파가 될 우려도 있다. 이런 패배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정통 자유보수 우파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우선 노선에 있어 정통 자유보수 우파는 국민의힘 안팎 수정주의자들의 극우 꼰대 낙인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기 위해 자유주의의 면모와 콘텐츠를 항상 최신 글로벌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리고 새 형성의 문제는 지금 상황은 자유인 아닌 자유의 주적에게 유리하다. 국민의힘 수정주의자들과 상업 언론들이 이탈해 자유의 주적과 짬짬이 하고 있기에 윤석열 임기 단축 플러스 김건희 특검 플러스 해병 특검 등등에서 극좌 플러스 중간파의 국공합작은 지금 한창이다. 박근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유건일 주필은 이처럼 현 상황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히 최근 자유의 전사들, 떠오르고 있는 자유의 전사들을 주목했습니다. 유주필은 다음과 같이 이 칼럼의 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정통 자유 보수 우파도 이에 맞서 새로운 동맹을 짜야 한다. 새 피를 수혈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정치적, 문화적, 도덕적 영향력이 불충분하다. 그러나 최근 정통 자유 우파에겐 분발할 이유도 생겼다. 새로운 전사들의 출현. 방통위원장 이진숙, 부위원장 김태규, 탈북의원 박충건, 노동부 장관 김문수, 코바코 사장 민영삼. 이들은 공격형 우파, 실력 우파, 고지성 우파다. 이를 극우라 욕한 최민희 뇌구조만 들통났다. 자유보수 우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